지금 지구 반대편 호주는 여름이죠. 딱 반대. 저도 호주 가봤는데 여름에 갔더니 겨울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겨울이니까 그쪽은 여름인데 최근 호주 서부 한마을의 최고 기온이 50.7도. 50.7도입니다. 30.7도 아니고요. 50.7도를 기록해서 큰 충격 주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여름이 더워진 만큼 올여름, 북반구의 여름, 우리의 여름이 참 걱정되는데요. 자, 대통령을 위한 과학. 오늘도 이종필 박사님과 기후위기, 아이고 발음이 죄송합니다. 기후위기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50.7도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60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예. 서부 지역의 온슬로라는 동네인데 50.7도 이게 62년 때 이 정도 기록하고 이제 그 이후 처음이고 그 옆 동네에서도 50도 넘는 그 폭염이 이렇게 다른 도시 두 곳에서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전후로 이제 대규모 산불도 있었고 그 호주도 참 여러 번 이렇게 산불 많이 겪었잖아요. 네, 네. 미국도 그랬었고 이 원인으로는 이제 좀 강수량이 좀 많이 부족했다 예년에 비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호주가 비가 많이 오는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돼 있고 그 호주 내륙은 전부 다 거의 준 사막 같은. 네. 거기가 아웃백 도시 외곽이 아웃백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가서 아웃백 스테이크가 호주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사막인 아웃백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를 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7도 이맘때 평균 기온이 36.5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죠. 근데 36.5도만 해도 사실 높은 덥죠. 엄청 더운데 50도는 상상하기 좀 힘든 온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럼 남반구 여름이 이렇게 더우면 야, 우리 여름 어떻게 되는 거야? 북반구 여름도 이렇게 더워지나? 올여름 대한민국 괜찮나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네, 그거는 도사님들만 요즘 유명한 도사님들만 알 것 같은데. 삶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나요? 도사님과 만나서? 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한국과 주변에 이제 여름 기상을 좀 살펴봤는데 2020년 재작년이죠. 그때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기상청에서. 예. 폭염 일수도 높고 평균 기온도 높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월 평균 기온이 오히려 낮았어요. 폭염 일수도 7월은 오히려 감소했고. 맞네. 그랬어요. 6월 달에 이제 이른 폭염이 좀 있었고 6월이 이제 최대 폭염 일수가 평년 0.6일인데 이제 이틀이나 되는. 그러니까 6월 달에 굉장히 좀 더웠는데 7, 8월은 오히려 좀 내려갔고. 그리고 재작년 여름은 특이 사항이 이제 역대급 최장 장마를 기록했었죠. 네, 맞아요. 50 며칠인가? 계속 비 왔습니다. 계속 비왔죠. 8월 거의 광복절까지 거의 이제 비가 왔던. 예. 근데 이때 예보는 어땠냐면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완전히 어긋났죠.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예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치 모델이나 이제 이런 게 또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때도 이제 호주에도 산불 났었고 2020년에 미서버에도 이제 계속 산불이 났었고요. 네. 작년은 어땠느냐? 작년은 이제 북미 북서부 지역의 폭염이 굉장히 뉴스였어요. 네. 지금 호주가 50도 넘었다 그랬는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리튼이라는 지역에서 49.6도. 이게 캐나다 역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50도 육박하는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이 됐었고 미국의 포틀랜드도 46.6도. 그래서 사람도 죽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미 북서부는 이렇게 폭염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하고 유럽에서는 또 최악의 폭우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허난성에서 60년 만에 폭우 617.1mm. 이야, 거의 1년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냥? 1년 강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예. 독일, 벨기에 여기 서유럽에서도 홍수 나가지고 200여 명 사망하고 메르켈 총리 나와서 현장 가고 이랬었잖아요. 예. 요게 유럽 폭우나 북미 폭염이 이게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빈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국은 어땠느냐? 장마가 짧았어요.
장마가 짧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이 이제 평년 대비 0.5도 높았고 그리고 6월, 8월은 평년 수준인데 7월이 이제 조금 더워서 7~3년 이후 6번째로 이제 높은 기온을 기록한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북미 지역에 그 폭염이 있었던 원인으로는 이제 열돔 현상이라고 가마솥 더위. 열돔. 네. 열기 이제 돔처럼 이렇게 돼서 돔처럼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 이제 대기 정체 영상으로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상승했는데 이렇게 그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계속 정체가 되니까 한 곳은 뜨겁고 한 곳은 계속 쏟아붓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기후 위기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실제 전문가들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 한 1.1도 올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네, 거다. 네. 과거 네. 전체로 보면 1도 올라가는데 뭐 네.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한 수만 년이 걸렸구나. 네. 1도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뭐 한 200년, 150년, 200년 사이에 1.1도가 올라갔다. 네. 이것도 큰 거다. 근데 1.1도 올라간 것 같고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지금 1.1도 올라가서. 그 이제 그 작년에 그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라고 하죠. 이제 6차 보고서가 8월에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게 한 8년 만에 나온 건데 여기 이제 보면 일단 그 지금 산업화 이후 기온이 1.09도 네. 상승해 있고 지난 5년간 기온이 1850년 이후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 상승하는 거 얼음 유실 속도가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그린란드에 여기 이제 그 빙상 많이 관측을 하는데 여기 평균 빙상 유실 속도가 이제 그 90년대 비해서 6배 상승. 아이고야. 해수면 상승 속도는 이제 그 1901년부터 71년까지 평균에 비해서 3배 증가.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빙상이 높고 막 이제 해수면 뭐 상승하고 이렇게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막 네. 빙상 확 떨어지고 후두둑하고 떨어지고. 근데 이제 빙상이 없어지면 이제 햇빛을 반사하는 능력 떨어지고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 그다음에 네. 바다 위에 덮여 있는 얼음이 사라지면은 바다가 이제 좀 더 데워지고 그러면은 데워지고 바다가 이제 그 녹이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또 이제 방출이 되고 그래서 악화되는 게 더 악화시키는 양의 대목임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 변화협약 강사국 총회를 했었는데 그랬죠. 거기 맞춰 가지고 세계 기상 기구에서 2021년 기후 상태 보고서를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이제는 뉴노멀이다. 폭염, 뭐 가뭄, 그 다음에 그 이런 게 뉴노멀이다. 네, 이제는 그걸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7년이 역사상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였고 해수면 상승 속도 여전히 이제 굉장히 뭐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90년대 보면은 그 10년 동안 한 2.1cm 올랐다면은 최근 10년 가까이는 한 4.4cm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100년 정도 되면 해수면이 뭐 한 2m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6억 3천만 명 정도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기후 정상회의 할 때 투발루 그 대통령인가 수상이 그 계속 해수면이 상승해서 올라가니까 그 연설을 그 바다 위에서 한 절반쯤 거의 허리까지 잠긴 그 연단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자칫하다가는 투발루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온난화 얘기를 했는데 온난화가 되면서 또 동시에 기록적 한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우리가 한국의 겨울이 시베리아보다 추운 적이 막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이제 제트 기류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북극이 온난화 영향을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뭐 얼음이 녹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위도하고 저위도 온도 차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
북극이 더 영향을 받으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그 기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거는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온도 차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균형을 그렇죠.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순환을 돌 수 하는 있는 건데 순환하는 거지. 예. 온도 차가 살짝 작아지면은 그럼 순환을 잘 못하겠네요. 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트 기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블로킹 현상이 생기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고기압 저기압이 이제 그 정체가 강화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제트 기류가 좀 에어 커튼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극의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느슨해지니까 이제 북극의 찬 공기가 확 확 내려온다는 거구나. 예. 그래서 더 그럼 추워질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극지방의 추위를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무서워요. 네. 이러다가 영화 그 투모로우 2004년 그 했잖아요. 급격하게 빙하기로 가는 투모로우. 네네네. 이게 그 영화 보면서 섬찟했죠. 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아닐 거야. 이렇게 네. 나름 안심하면서 극장 바깥을 네. 나왔는데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의 설정이 이제 뭐냐면은 빙하가 녹아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네. 녹아서 이제 맞아요. 해수의 담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염분 농도가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원래는 이제 멕시코 만류나 이런 애들이 에너지를 적도에서 북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걔가 염분이 많아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북극에 가서는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네. 그 심층수를 형성하고 이제 새로운 순환을 만드는데 네. 이게 담수가 많아지면은 농도가 묽어져 가지고 그렇지. 이게 제대로 가라앉질 않아요. 심층수 형성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해수 흐름이 좀 이제 좀 저지를 뒤틀리기 당합니다. 있네요. 네. 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럼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이제 또 급증을 하게 되겠죠. 점점 커지겠네요. 네네네. 그 때문에 그 대기 운동은 또 격렬해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해류 순환이 이게 물이 아무래도 온도를 그 포함하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네네. 그 극지방이 이제 극단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좀 추워지고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열대지방은 더 더워지고 극지방은 훨씬 더 추워지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극단으로.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영거 드라이아스기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12,700년 전에 북대서양 지역의 평균 기온이 이제 갑자기 5도 폭락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빙하기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폭락을 해서 한 1,300년 정도 지속된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영화의 모티브가 됐는데 그 원리는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우리도 까딱하면은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좀 순간적인 어떤 좀 추운 상황 이런 게 올지도 모른다. 물론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은 6주 만에 갑자기 다 얼어붙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이런 건 과학적 그 근거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자 이런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해야만 하는지 네.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교토 이정서도 만들고 파리 협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 6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육지와 바다 생물 95% 전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무서워. 어느 순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딱 순간을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티핑 포인트. 네, 티핑 포인트가 올 수가 있다. 그게 언젠지 잘 모릅니다. 네. 2도가 될지 3도가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1.5도를 높이는 비용이 2도 높이는 것보다 사실 서너 배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지만 이게 티핑 포인트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은 정말 괴멸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더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비용을 들이는 것이 낫다. 결국 그게 남는 장사일 거예요. 결국 그게 남는 장사다. 네. 자,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이종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